머리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에 대해 설명해 드리러 온 선배 이진아, 전채은입니다. 지금 학교 4학기 다닐 동안 국가장학금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 사무실에서 국가근로를 하고 있고 일반 알바로는 카페에서 알바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도 국가장학금 4학기 내내 다 받았고 작년에 튜터로 과사에서 반학기 정도 근무하고 요번엔 어린이집 근로, 교회 근로를 하게 됐고 알바는 카페 알바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에 대해 들으러 가보실까요? 먼저 국가근로는 국가장학금 중 하나예요.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내나 교회에 있는 정해진 기관에서 일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제도가 국가근로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이용하시면 제일 편한데요.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들어가시면 국가장학금 신청하면서 국가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근로를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앱에서 근로장학금 신청을 하시고 교내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교내 대학 신청이 있어요. 대학 신청까지 해주셔야 완전히 신청이 되는 겁니다. 신청 기간에 포털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할 수 있으세요.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 재학생이어야 가능하고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 이하여야 하고요. 직전 학기 성적이 C제로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은 우선 선발 기준이 따로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져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포함을 해가지고 4구간 이하여야 되고 2순위는 5에서 6, 3순위는 7에서 8구간까지가 가능합니다. 본인 가정의 소득 분위가 8구간 안에 들면 선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국가근로는 크게 교내, 교외근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교내근로 같은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 대학 본부, 행정실, 도서관 등등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시급은 9,160원으로 현재 최저시급이랑 동일하고요. 교회는 구경 어린이집, 그리고 생협, 용단 캠퍼스 일부 근로지에서 근로하는 게 교회 근로입니다. 여기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집중 근로까지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다양한 근로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이 약간 더 높아요. 11,150원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8시간, 한 달에 최대 3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간을 조정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점이 있고 대신에 교내 근로의 경우 공강 시간을 좀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근로를 하면서 자기 과제나 공부 같은 개인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한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건데요. 1차는 학기 전에 신청해서 등록금이 먼저 선감면되는 방식이고 2차는 먼저 개인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방식이라 기간을 잘 맞춰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학생이 원칙적으로 1차만 신청이 가능한 건데 2차는 주로 공식적으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들처럼 차후에 이제 다시 재입학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만 가능하고 재학생은 1차만 가능하지만 나중에 대학교에서 자동으로 구제 신청이 돼서 2차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유형과 특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보편적인 장학금의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학생 직접 지원 방법으로 신청 기간에 맞게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학자금 구간이 8구간 이하이거나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해서 80점 이상 맞으신 분들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2유형은 대학 연계 지원형으로 대학에서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제도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신청이 완료됐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자녀 장학생도 있는데 다자녀 장학생은 집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3명 다 모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혹시 1유형이랑 같이 신청을 하셨다면 다자녀가 먼저 우선 지급되기 때문에 1유형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이후에도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장학금이나 교내에서 주는 장학금,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등록금에서 최대 지급 금액이랑 본인의 등록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보다 더 많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등록금만큼만 감면이 되고 그 이후의 금액은 지급받으실 수 없어요. 반대로 더 적게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금이 나오는 만큼 지불되고 이후는 개인적으로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그냥 귀여울 것 같아요. 신입생이 그렇게 전화 와서 물어보면 어이가 없으면서도 얘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이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손님은 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알바하는 데가 좀 그런 진상들이 많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유도리 있게 넘기면 가능해요. 근데 신입생이 막 그러는 거 전화하면 학교에 아니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실내화 그런 거 모르면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모르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 것 같아요. 제가 과사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조교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조교님이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길래 무슨 전화지? 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이상하다 이러길래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 고전 소설인데 혹시 제목을 좀 알 수 있겠냐? 막 자기 혼자 스토리텔링을 했대요. 이런 내용의 고전 소설을 알고 싶은데 제목이 뭔지 알겠냐고. 근데 충격적인 건 우리 학교 학부생도 아니고 웬 외부인이 저희 학과 과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책을 찾고 싶은데 혹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목 좀 알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잘 모르겠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과사에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드립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배달의 민족 없이 울리는 배민 전화. 배민이 주말에 알바를 하면 진짜 점심시간에 터지듯이 들어오고요. 하나 받으면 또 들어오고 하나 받으면 또 들어오고 거기다 배민 말고도 주민들이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 사 먹으러 와요. 그러면 주문이 계속 밀려서 나중에 진짜 어떻게 손 쓰기도 싫은 지경까지 가거든요. 과사 전화는 그냥 울리면 근로장학생입니다 하고 받아서 조교님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근로전화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로 전화는 조교님이 계실 경우에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조교님이 보통 받으시고 조교님이 안 계셔도 받아서 근로생입니다. 지금 조교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로 전화가 여러 번 울리는 건 사실 좀 귀찮긴 해도 받아서 그냥 대답만 하면 되는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로시간 기록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라는 앱이 있어요. 이거를 깔아서 이제 본인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자기가 출근을 9시에 했다. 그러면 9시에 출근하자마자 출근을 찍어주세요. 그 앱에. 그리고 5시에 퇴근을 한다. 그럼 5시에 퇴근하면서 그 앱에 퇴근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9시부터 3시까지 근로를 했으면 퇴근을 하고 나서 9시부터 3시까지 근로를 했다고 기록을 해주시면 시간 기록은 끝이 납니다. 심부름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건물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그나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다른 건물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 바깥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완전 더울 때 이럴 때는 진짜 삐질삐질 흘리면서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심부름을 한 번에 시키면 되는데 꼭 갔다 와서 또 어디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힘들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근데 아마 과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과 사무실 근로를 하고 있는데 방학 때도 저는 근로를 했었거든요. 방학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하루에 근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방학을 일주일 내내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인데요. 9월 15일 6시까지 받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여러분 개강 준비도 잘 하시고 남은 2학기도 갓생 살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